숨이 막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널 따라오는 저 그림자, 정말 처음 보는 얼굴이 맞냐는 겁니다. 그 질문이 지은호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되살아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낯익은 냄새와 걸음, 그리고 어딘가에 밴 습관 같은 게 계속 겹쳤습니다. 카페 문을 닫을 때마다,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귀를 세웠습니다.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고 아무 소리 없이 기척만 스쳐가는 날도 있었는데요.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다시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색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은호야,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제는 정말 괜찮았어요. 괜찮다는 말은 되게 괜찮지 않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순이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에게 먼저, 이어서 박성재에게도. 둘 중 누가 먼저든 좋으니 오늘은 애 옆을 좀 지켜줘요.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쉬고 말했죠. 알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골랐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첫 번째 파도가 쳤습니다. 카페 뒤 골목에서 플래시가 번쩍였고 지은호의 손이 반사적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쓰레기장 벽에 붙어 섰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순간 그림자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용히 해. 쉰 목소리였고 바람에 젖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 몸이 얼었는데요. 그때 두 개의 발소리가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무겁게 신중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였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시죠. 이 구역은 오늘부터 제 동선입니다. 말은 정중했는데요. 기세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경찰에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벽을 타고 사라지는 척하다가 반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주 익숙한 탈출선이었습니다. 쫓을까 말까 잠깐의 틈이 생겼는데요. 지은호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동작, 이 길 선택, 이 속도. 카페에서 자신을 덮쳤던 그 남자와 같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이 서울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혁아,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으면 기준부터 세워라. 기준 없이 지키는 건 다 싸움만 만든다. 이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다정은 덧붙였습니다. 사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 보고 마지막에 내 자존심 봐라. 이상철과 김다정의 말은 꾸짖음처럼 들렸지만요. 사실은 지지에 가까웠습니다. 조옥래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산다. 그 말은 장식처럼 짧았는데요. 그 짧은 말이 이지혁 등 뒤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고성이가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고 시간은 새벽이었는데요. 박영나의 말은 단정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추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위험을 아예 피하는 타입은 아니니까요. 엄마는 보통 위험을 통제하겠다며 손을 얻는 편이거든요. 지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영나, 내가 본 사람의 체격이나 걸음은 어땠습니까? 박영나는 잠깐 멈추고 답했습니다. 거칠진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오래 보는 눈이었어요. 오래 보는 눈. 지은호는 며칠 전 밤 골목에서 느꼈던 설명 안 되는 사냥꾼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정순이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들이닥쳤던 스스로를 아버지라 소개한 그 남자를 직접 만나기로 한 겁니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다방이었고 정순이는 자리를 먼저 잡아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왔는데요. 검은 재킷, 낡은 스니커즈, 말끝마다 기침이 붙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는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이는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란 말은 관계가 있어야 쓰는 말이지요. 당신하고 나는 끝낸 관계였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냈다면서 왜 딸 앞에서 그렇게 떨었지? 정순이는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와 당신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돈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돈을 보면 움직이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의 눈매가 비뚤어졌습니다. 내가 안 움직여도 누군가는 널 흔들라고 돈을 내고 있었더라고. 그 대목에서 정순이는 처음으로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에게 고용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지은호 주변의 남자들을 언급했다는 걸 슬쩍 흘렸습니다. 지켜보니까 지은호 씨 주변에 남자가 2명이나 있더군요. 그게 돈 되는 구경거리더라고. 정순이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입 다물고 꺼져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는데요. 떠나기 전에 하나를 붙였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협박은 길지 않았지만 길게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 번째 파도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카페 마감 시간, 셔터가 반쯤 내려온 틈으로 같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널 지켜준다더니 정작 내가 제일 자주 혼자더라. 쉰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은호가 여긴 제 일터입니다. 떠나세요라고 말했는데요. 그림자는 다가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일터가 집이 된다. 집이 무너져야 일터도 무너진다. 말의 뜻은 불길했고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셔터 반대편에서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어서 골목 쪽에서 박성재의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두 남자는 눈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말보다 먼저 서 있었습니다. 대치가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건 그림자 쪽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틀어 재빠르게 달아났고 이지혁이 뒤를 쫓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사람 먼저. 이지혁이 되뇌며 돌아섰고 박성재가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멈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잠깐의 틈 사이로 지은호가 무너져 내리듯 벽에 기대었습니다. 박성재가 묻습니다. 병원 갈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 옆에서 말만 해주세요. 말이 필요한 밤도 있거든요. 이지혁과 박성재는 동시에 숨을 고르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시성이 이상하게 따뜻했는데요. 따뜻한 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네 번째 파도가 예고 없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강호가 연락을 한 겁니다. 누나, 나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는 회사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외부 용역 업체의 계약서에서 낯익은 사인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서명 습관과 회계 방향이 며칠 전 골목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던 그 남자의 구형 계약서와 흡사했습니다. 지강호는 우연히 그 계약서 스캔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가 과거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최문석을 통해 내부 징계 문서가 한번 공유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강호는 그때 사람은 습관대로 서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습관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연이 한 번 더 꼬였습니다. 최문석은 이상철의 오래된 동료였고 우연히 서울에서 다시 마주친 사이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했습니다. 문서가 옛날 그 녀석 서명 습관 기억나냐? 최문석은 잠시 웃고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그놈은 글자 끝을 꼭 안쪽으로 말아 넣었지. 왜 다시 튀어나왔냐? 이상철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 버릇은 어디 안 간다더니. 증거의 조각이 모이자 지은호는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는데요. 고성희는 의외로 웃으며 맞았습니다. 은호씨, 차 마시고 가요. 다들 너무 예민합니다. 지은호는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어젯밤 저를 위협한 남자가 최근 외부 용역 계약의 서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라인은 회장님 댁과 멀지 않습니다.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의심은 쉽고 증명은 어렵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증명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지금 멈추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이미 다쳤고 누군가는 곧 다칠 겁니다. 고성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와요?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날 밤 5번째 파도는 의외의 곳에서 꺾였습니다. 경찰이 골목의 CCTV와 카드 사용 내역을 엮어 추적하던 중 공격자의 숙소를 특정했고 그 방에서 나온 메모지 한 장이 모든 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림자를 오래 느려라. 빛은 내가 만든다. 발신자는 없었는데요. 메모지 하단에 찍힌 불투명한 도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도장은 회사가 아니라 사설 위기관리 컨설팅에서 쓰는 표식이었고 그 컨설팅은 박진석이 과거 몇 번 위기 때 이용했던 곳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찾아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게임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박진석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위기는 때때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손이 섞인 것 같다. 6번째 파도는 사람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박영나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을 위해 조건을 바꿀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엄마는 진심을 위해 조건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엄마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말은 격가지처럼 보였지만요. 사실은 다음 선택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조건이 누구의 진심을 먹어치우는지를 묻는 말이었거든요. 일주일 뒤 마지막 파도가 예고된 시간에 왔습니다.
카페에서 작은 전시 오프닝을 여는 날이었고 지은호가 설계한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지혁은 입구에서 조용히 동선을 정리했고 박성재는 뒤에서 안전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정순이는 주방에서 작은 핑거푸드를 만들었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구석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의자에 앉아 아이고 박다라고 했고 이수빈은 SNS 라이브로 현장을 보여주며 온도 예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나 옆에서 조용히 웃었고 둘은 오래 서 있는 사람에게 의자를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다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도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는 순간 그림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칼도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과 허리춤에 반쯤 꽂힌 낡은 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내러 왔다. 종이에는 사설 컨설팅과의 계약 해지 확인서 그리고 의뢰인 칸에 흐릿한 이니셜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이니셜이 과거 고성이가 내부 지침을 외부에 의뢰할 때 사용하던 약칭과 닮아 있었는데요. 도장 옆에는 또 다른 사인이 얹혀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말린 특유의 획.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경찰이 그를 제지하는 동안 고성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도중에 끊었습니다. 서명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습관이 만든 서명이고 하나는 권력이 만든 이니셜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짜여도 이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둘 다 진짜라면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정적이 흘렀고 박진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끝낸다. 그가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를 취소했고 동시에 박성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방식으로 지키겠습니다.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식으로 고치겠습니다. 두 사람의 문장이 나란히 놓였고 지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위험의 재등장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은 사람을 부수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서 있을지 묻기 위해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전시가 끝난 뒤 마지막 불을 끄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지금부터 위험을 증거로 바꾸고 공포를 규칙으로 바꾸겠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문을 닫고 나서 골목을 한 걸음 나서자 두 개의 발소리가 같은 속도로 겹쳐졌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였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기준을 내 옆에서 고치겠습니다. 박성재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 조건을 내 기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둘의 말은 경쟁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멀리서 정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이제 집에 와. 오늘은 내가 불을 켜놓고 기다릴게. 그 말에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먼저 불을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골목 끝에 서 있던 박영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말아요. 진심을 맞추는 일 우리 같이 해봐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건 한순간이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방향을 바꾸는 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고 누구도 혼자 서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다시 왔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를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도 그림자가 올지 모릅니다. 오면요, 이번에는 더 빨리, 더 정확히, 더 사람답게 맞을 생각입니다.